작품은 고3 모의고사에 나와본 적은 없지만 여러분 2016년 고1 모의고사에 여러분 이 지문이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효근이라고 하는 작가가 만약에 나오면 어떤 제재를 많이 다룰까? 여러분 선생님이 기출에 출제했던 제목을 한번 읊어볼 테니까 여러분 공통된 속성을 한번 찾아봐. 여러분 2022년 고2 모의고사에 뭐가 나왔냐면 잔디에게 덜 미안한 날. 잔디에게 덜 미안한 날. 자, 그 다음 또 어떤 지문이 나왔었냐면 느티나무로부터.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어떤 지문도 오냐면 새에 대한 반성문.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 작품 버팀목에 대하여. 버팀목이 나무야. 나무에 대하여야. 그러면 지금 선생님 네 작품을 얘기했는데 이 네 작품 공통적으로 모두 다 뭐가 들어가 있어 얘들아? 자연이 들어가 있지. 잔디, 느티나무, 여러분 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버팀목 4개. 그러면 여러분 자연을 관찰하고 그 자연 속에서 깨달음을 얻는 작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작가의 작품이 나오면 연계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무조건 자연을 관찰하고 그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깨달음을 얻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근데 여러분 이런 주제는 수능에서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24학년도 여러분 수능에 나희덕 작가의 음지의 꽃이라고 하는 작품이 나왔었거든. 그 음지의 꽃이 딱 이 주제랑 똑같아 얘들아. 어떤 주제냐면 썩은 참나무가 있는데 그 참나무에서 버섯이 자라. 버섯이 자라네. 죽은 썩은 애에서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찬하는 작품이야. 그러면 이 작품도 똑같이 죽음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주제를 수능에서는 너무 좋아해요. 근데 좋은 건 이런 작품은 어렵지 않다는 거. 아까 작품에 비해서는.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보자. 태풍에 쓰러진 나무를 고쳐 심고 강목으로 버팀목을 세웠습니다. 산나무가 죽은 나무에 기대어 섰습니다. 자, 1년에서는 우리는 객관적 정보만 찾을 거거든? 여러분, 화자가 뭘 하고 있는지 이제 찾을 수 있겠다. 여러분, 화자 뭐 하고 있어? 쓰러진 나무에 뭘 세워? 버팀목을 세우고 있는 중이지. 그래서 쓰러진 나무를 세우는 중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산나무, 죽은 나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산나무가 지칭하는 대상이 누군 거예요? 쓰러지기는 했지만 여러분 아직 살아있는 나무야. 그치? 그래서 쓰러진 나무가 산나무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얘들아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시어들은 모두 다 쓰러진 나무를 지칭하는 말이야. 자, 그러면 죽은 나무는 여러분 지금 누구야? 강목으로 만든 버팀목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얘가 똑같은 시험. 그러면 살아있는 애가 죽은 애에 기대어서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태풍의 시어의 의미를 그럼 찾아낼 수 있겠네. 태풍은 여러분 쓰러진 나무를 쓰러지게 하고 나무를 얘들아 죽게끔 죽을 위기에 놓이게끔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이게 뭐가 나타나야 돼? 시련, 고난, 그치? 시련과 고난을 얘기한다. 자, 그렇듯 얼마간 죽음에 빚진 채 삶은 싹이 트고 잔뿌리를 내리기 시작한대요. 그냥 버팀목이 있으니까 여러분 어떤 나무가 싹이 틔우고 잔뿌리를 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나무죠. 그러면 분홍색으로 표시할 거야. 얘네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거네. 그러면 여러분 다시 살아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재생, 회생이라고 표현을 하거든. 그럼 여기는 재생의 이미지를 쓰고 있구나. 다시 생명력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줘. 재생, 생명력. 자, 근데 여기 우리 이제 시어를 또 한번 구분을 해봅시다. 죽음에 빚진 채 삶이 싹을 틔울 거거든. 그러면 이때 이 삶은 여러분 쓰러진 나무의 삶이에요? 아니면 버팀목의 삶이에요? 삶이 싹을 틔울 거래. 이거는 쓰러진 나무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때 삶은 쓰러진 나무. 자, 죽음에 빚진 채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죽은 애를 찾을 거야. 죽은 애가 누구냐면 여러분 버팀목이죠. 그러면 버팀목한테 얘들아 쓰러진 나무가 빚져 있대. 근데 빚진다는 건 인간처럼
표현을 한 거거든. 그러면 여기 지금 무슨 표현법을 쓰고 있냐면 의인화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면 이 화자의 입장이 아니라 삶의 입장을 생각을 해볼 거예요. 즉 쓰러진 나무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 버팀목한테 뭐 했다고 표현하는 거야? 빚진 것처럼 느껴지더래. 왜 빚진 걸까라고 하는 건 나중에 생각해보고 여러분 얘는 그러면 이 빚졌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버팀목에게 감사함을 느끼겠구나, 고마움을 느끼겠구나. 왜? 빚지고 여러분 나를 얘들아 기대어서 세워주고 있으니까. 그러면 죽음에 빚졌다고 하면 여러분 이 죽음의 입장인 여러분 버팀목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버팀목은 안 그래도 나는 강목으로 태어나서 이제 죽을 거야. 죽어 있어. 죽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들아 내가 이 쓰러진 나무를 위해서 얘를 버텨서 세워주고 있잖아요. 얘를 위해서 살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태도가 나타나야 돼? 희생적 태도가 나타나야 돼. 맞아. 그러면 버팀목에게 감사한 이유는 여러분 희생을 해주는 버팀목 때문에 감사한 거구나. 버팀목은 희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쓰러진 나무가 빚진 상태라고 화자가 인식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주면 돼. 자 그럼 이제 넘어갈게. 3년 꽃을 피우고 꽃잎 몇 개 뿌려주기도 하지만 버팀목은 이윽고 사가 없어지고. 자 그럼 여러분 여기 꽃을 피우고 꽃잎이 얘들아 떨어지기까지 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나무가 잘 성장하고 있는 거네. 쓰러진 나무가 성장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리고 버팀목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 사가 없어지는 상태가 된대요. 정리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쓰러진 나무는 여러분 뭘 했다고 했냐면 버팀목 덕분에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운 다음에 그 꽃이 떨어지기까지 즉 낙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꽃이 떨어지면 열매 맺고 이렇게 사이클 돌아가지 않을까? 그치? 잘 성장하고 있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버팀목은 안 그래도 여러분 죽어있는 상태이기는 했지만 그 죽어있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위해 얘들아 이렇게 기대어서 버텨주니까 결국은 여러분 다 사가 없어진 거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어떤 시상정의 방식이 나왔는지 우리 알 수 있을 것 같아. 싹이 틔워지고 뿌리가 내리고 꽃을 피우고 꽃이 지는 건 여러분 시간의 경과로 표현한 거고요. 얘가 없어진 것도 시간의 경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나타나고 있는 시상정의 방식 첫 번째 시간의 경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이제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봐. 쓰러진 나무는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 다시 살아난 거잖아. 재생의 이미지. 근데 여러분 재생이라고도 하지만 우리 이렇게 문학에서는 다시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무슨 이미지라고 해도 될까요? 생성, 그치? 생성의 이미지야. 근데 버팀목이라고 하는 이 죽은 나무는 여러분 무슨 이미지를 갖고 있냐면 죽음과 소멸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 생성과 소멸의 이미지는 반이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얘들아 어떤 시상정의 방식이 있었다고 봐야 돼요? 대비, 그치? 근데 대비인데 다른 작품이랑은 다르게 죽음이나 소멸이 이런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 거야.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정신을 표현하고 있으니까 긍정적인 말로 쓰이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여기 긍정적인 시어야. 자, 큰 바람이 불어와도 나무는 눕지 않습니다. 왜? 잘 성장하니까 튼튼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얘들아 큰 바람이 와도 쓰러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 큰 바람이랑 의미가 똑같은 게 누구야 얘들아? 태풍, 그치? 이제는 사라진 것이 나무를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까 분명 사가 없어졌다고 했거든요? 버팀목이 사라졌는데 어떻게 버티지? 버팀목이 없는데 어떻게 버티고 있지? 말이 안 되네. 어떤 인식? 역설적 인식. 자, 여러분 역설적 인식은 항상 그 속에서 뭘 드러내야 되냐면 진리를 찾아야 되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 버팀목이 이제 없어도 버팀목이 희생해서 얘가 잘 자랐기 때문에 이제는 버팀목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버팀목의 희생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존재가 계속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 여러분 버팀목은 이제 물리적인 버팀목이 있어 없어? 물리적인 버팀목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버팀목이 어디에 있냐면 내 정신적인 곳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럼 이제 넘어갈게요. 내가 허이허이 길을 가다가 만져보면 죽은 아버지가 버팀목으로 만져지고 사라진 이웃들도 만져집니다. 여러분 이제 꽃에 대해서 나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나도 죽은 아버지 옆에 없어요. 사라진 이웃 없어요. 근데 내 내면에서 만져진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역설적 인식. 그러면 이 역설적 인식에서 여기서 죽은 아버지하고 사라진 이웃들은 여러분 나한테 뭐가 되는 존재들인 거야? 버팀목. 그치? 정신적 지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 노란색 표시할 거야. 버팀목의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러면 이 역설적 인식은 나의 정신적 지주, 정신적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언젠가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기 위하여 나는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면서 살아가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얘들아,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건 여러분 어떤 나무? 쓰러진 나무거든? 그러면 자기를 뭐에다 비유하냐면 쓰러진 나무에 비유를 하고 죽은 아버지와 사라진 이웃들은 나를 버티게 해준 존재들이니까 여러분 버팀목에다가 빗대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네. 그러면 화자는 자기가 얘들아 쓰러진 나무처럼 여러분 쓰러지지 않고 버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건 자기도 누군가한테 뭐가 되고 싶다? 버팀목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 화자의 태도 나오죠? 이렇게 살고 싶다. 소망.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 의지죠. 자, 그래서 누군가에게 희생하는 정신을 얘기하고 있는 작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러면 자연을 아까 관찰을 했잖아. 자연을 관찰해서 여러분 화자의 경험에다가 적용을 하거든. 자연도 이러니까 인간도 이래. 자연이 이러니까 화자도 이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 무슨 시상정의 방식이 또 써야 돼요? 유추. 그래서 여러분 자연을 통해서 인간을 드러내는 건 무조건 유추의 방식이 들어가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여러분 우리 그러면 다음 주에는 여러분 수능 완성 2회에다가 1회나 아직 유형편 못 푼 친구들은 풀면 좋겠지만 여러분 2회를 먼저 푸시고요. 1회에 얘들아 창성가미록이랑 그 다음에 과학 지문 있죠? 이거 읽어올 거예요. 알겠죠? 그걸 수업할 거예요. 현대식 갖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선생님이 우선은 여러분 수능 완성을 8월까지 해서 끝낼 거야. 그래서 수업은 8월까지 해서 선생님이 중간 마무리를 할 거예요. 마무리를 하고 9월하고 10월 여러분 수능 되기 전에 선생님이 여러분 그걸 할 거거든. 그러니까 이건 수강료 그냥 안 받고 여러분 이제 9월 10월에 아침에 실전 모의고사. 그래서 이거는 선택. 이거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야. 8월까지 수강하고 그리고 얘들아 이제 9월하고 10월에는 여러분이 이제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문제 만들어주면 아침 8시 반까지 와. 그 다음에 8시 40분에 무조건 여러분 수능처럼 딱 10시까지 5일 말 작성까지 매주 연습. 이거는 선택. 그래서 작년에도 애들이 좀 그래도 적중한 게 꽤 있다고 했거든 선생님한테. 그래서 이러면 매년 해주는 건데 애들한테 선생님이 최대한 문제를 많이 적중해서 해주려고 하고 있으니까 한번 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 그렇게 수업을 할 거야. 그리고 9월 10월에 그러면 파이널 교재를 줄 거예요 선생님이. 그러면 이제 수능 시험장 가서 마무리로 정리해서 볼 수 있는 책. 알겠지? 그래서 수능 완성은 딱 얘들아 우리 8월까지 끝내고 여러분 그 외에 더 공부해야 되는 것들이나 기출은 계획 세워서 계속 꾸준하게 문제풀이랑 이런 것들을 세워서 해주면 될 것 같아. 알겠지?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